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출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주시고 있는 우리 허반석 어드바이저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살아남아주는 테마가 신재생 쪽이잖아요. 그동안 두 자릿대의 수익을 두 번이나 챙겨주셨던 CS 윈드 지금 자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짧게 들어볼게요. 네, CS윈드, 하나솔루션, 신성 ENG 등 신재생 섹터에 대해서는 롱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들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자동차, 반도체, IT, 헬스케어, 제약, 그리고 신재생,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면 STO, 토큰 증권까지 테마와 섹터별로 흐름들을 좀 말씀드린 이후에 신재생은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CS윈드는 목표가 85,000원 그리고 그 이상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거센 낙폭과 그리고 빠른 반등과 이런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낙폭도 빠르게 반등도 빠르게 보이고 있다라는 점들은 조금 갈 길이 바쁜데 떨어져 나갈 쪽들은 조금 더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시황과 그리고 섹터별로 봤을 때 신재생만큼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섹터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요. CS윈드, 하나솔루션, 신성 ENG 등 신재생과 관련된 쪽으로는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길게 볼 만한 섹터로 이어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CS윈드 85,000원 그 이상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CS윈드 목표가 85,000원까지 상향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관련해서는 여타 다른 종목들도 싼 가격에 매수하셨다면 조금 길게 가져가 보는 관점 중요하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중고차 시장 관련주네요. 중고차나 그 렌터카 하면 떠오르는 종목 두 개가 있어요. 쏘카하고 케이카인데 중고차 판매 쪽으로 따지자면 케이카가 맞겠네요. 정답입니다. 네, 투자 포인트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카의 투자 포인트예요. 중고차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전 같았으면 저희가 직접 매장에 가서 이제 중고차를 구입하고 샀다면 이번에는 온라인 시장도 너무 많이 지금 성장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일까요? 두 가지의 비교군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가구 시장도 네.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직접 가구 시장에 많이 갔었는데 네. 가구 시장에 가지 않으면 가구를 살 수가 없었는데 네. 요즘 인터넷으로 가구들 많이 사셨고 그 선두 기업으로서 한샘이 떠오릅니다. 한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최대 수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12개월 평균 PER 밸류에이션이 29배 정도까지 올랐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막 분산해 있는 섹터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섹터 중 하나가 폐기물인데요. 폐기물 시장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코엔텍 정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15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보였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선두 업체에 있고 이커머스, 온라인 시장 쪽으로의 구조적 변화를 가장 빨리 가져왔고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케이카입니다. 일단은 먼저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중고차 시장을 가지고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 수원이나 등지에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시장이 중고차 시장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인 기업을 케이카라고 한다면 구조적 변화를 가지고 있고 그 업계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밸류에이션 입장에서 한샘이 29배, 코엔텍이 15배 이상을 보였다면 케이카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2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약 14배 이하, 13배 수준에 다다랐던 적이 11월입니다. 11월 구간의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까지 다시 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0배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현재는 좀 저렴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커머스 시장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대형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서 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진입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입해 있는 K카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네.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K카가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에 대해서 리레이팅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더 자세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업황 회복세가 눈에 띈다고 하는데 그동안 중고차 시장이 좀 많이 부진했었나요? 그렇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업황입니다. 업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반도체 부족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다. 그러면 중고차나 신차 구매에 있어서 매력도가 떨어졌고 소비자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족 때에는 3년, 5년을 기다려야 내가 차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막상 금리가 올라가니까 취소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맞아요.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도 금리가 부담돼서 신차, 중고차 모두 다 수요에 대한 둔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22년도 2분기까지는 업황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1월 달부터 월별 실질 거래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중고차 시장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중고차 낙찰률도 지난해 12월 51%였으나 올해 2월 68%, 3월 70%까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시장 업황에 대한 회복세가 조금 눈에 띄고 있구나라는 것 중고차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카 쉐어링 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렌터카 쪽에서도 이런 네. 업황의 회복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린카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 올라가고 있고 소카도 전년 대비 15%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중고차, 신차에 대한 업황 회복이 하나하나 보여지고 있다. 첫 번째, 밸류에이션 저평가. 두 번째, 업황에 대한 반등 포인트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하겠습니다. 네. 그 차량 구매를 취소하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 1분기부터 중고차 시장 쪽에서는 다시 이제 실적들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투자 포인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업황에 이은 실적 회복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은 실적 부진을 겪고 있지만 업황도 턴어라운드가 나오면 실적에 반영되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림이 예상됩니까? 첫 번째 네. 밸류에이션의 저평가, 네. 두 번째 업황 회복 조짐들이 확인되고 있다. 세 번째 실적입니다. 네. 실적 같은 경우에 매출 총이익률, 소매 대당 마진율이 11월 기점으로 보였던 9.1%, 8.4%를 다시 1분기 지점에서부터 보이고 1월부터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1월, 2월, 3월 각각 반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이 저점이다. 업황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세 가지의 포인트를 우리가 보았을 때 중고차 시장의 회복이 이제 체크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K카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지금부터 반등에 대한 모습들 지난해 11월 달 저점부터 올라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다시 그 밸류에이션 저점에 도달했다면 우리 마찬가지로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에 대한 고민들과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보았을 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업황 회복, 밸류에이션 저점, 이익의 회복 이 세 가지라면 우리가 저점에서부터 안전한 가격이라면 한번 관심 가져볼 때가 되었다라고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꾸준히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에 바닥 딛고 계속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주가로 바로 체크할게요. 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주가에 반영돼야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일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봉입니다. 일봉인가요? 네. 최근에 고점 딛고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림 예상하시는 그렇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제가 두 개의 선을 그어 드렸을 때에는 네. 어느 구간에서는 내려오지 않고 반등이 나오고 어느 구간에서는 내려오고 반등이 나오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려와도 하방에 대한 제한적인 하락 하지만 상방은 보다 열려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구간이 지난해 11월 저점과 얼추 맞아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여기가 밸류에이션 저점이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1분기부터 업황에 대한 회복 매출 총이익률, 마진율에 대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부터는 얼추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안내 드리면서 현재 가격 구간에서도 매력적이다라는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800원 이하에서는 우리가 매집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17,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최근 작전 리포트에서 지속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는 종목들의 면면을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난 4월 18일 하락을 시작했던
그 구간부터 지금까지 주가 지수는 일주일 내내 떨어지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매수 우위가 기록되고 있는 종목들을 안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은 조금 심리가 더 우선되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 수급을 조금 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K카였습니다. 13,8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집, 목표가는 1차적으로 1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무료 공개 방송이 없으시고요. 목요일 날 하루만 있으시거든요.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지난 금요일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FT와 같은 종목들 공개 방송 무방을 통해서 안내드렸던 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 오후 내수익을 부탁해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요. 그곳에서 종목에 대한 뷰, 시황에 대한 뷰 함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4시 50분 허반서 어드바이저의 무료 공개 방송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